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한국형 재정 준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와 이렇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를 국민들이 언론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형 재정 준칙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경제학회는 경제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죠. 저도 한국경제학회 회원입니다. 거기서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이제 최근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학자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데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74명 중에 40명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 질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요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동의가 40, 강한 부동의가 35%에서 75%가 이제 반대를 했고, 동의는 이제 18%인데 강한 동의가 5%, 약한 동의가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경제학회 학자들은 대다수가 부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한국경제학회에서 이 학자들은 현재 정부가 국가 채무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상한을 맥시멈 60%로 하자. 그리고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죠. 그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하한을 마이너스 3%로 하자. 그러니까 이 통합 재정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면 이제 적자고 플러스면 흑자가 되는데 그 적자의 하한선을 마이너스 3%로 하자.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 두 지표를 곱한 상한 값을 1로 하자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A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상한 60%죠. 그러니까 이제 모에는 그걸 60%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 그걸 이제 B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아까 하한이 마이너스 3%라고 그랬는데 그 마이너스 3%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 지표가 나온 그것은 이제 곱했을 때 상한 값이 1을 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예를 들어서 60%를 넘지 않고 50%라 그러면은 50%를 60으로 나누니까 0.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3%를 넘어갔다. 그래서 만약에 B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위 분자가 마이너스 4, 분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값이 1.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 재정 수지는 그 하한을 넘은 거죠. 적자를 마이너스 3% 못 넘겠는데 마이너스 4%가 되면 그거를 넘은 거죠.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가 채무 비율이 0. 얼마니까 곱하면은 이제 값이 1이 안 되겠죠. 0. 얼마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상한을 넘지 않았고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이제 하한을 넘어도 한쪽만 이제 국가 채무 비율만 충족을 하면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합 산식의 상한을 이제 1로 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융통성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상한을 60% 넘지 마라. 그 다음에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 하한을 마이너스 3%를 하한으로 둬라.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마이너스 3, 그 이하로 더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 재정 준칙을 둔 상태에서 좀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곱했을 때 한쪽은 어기더라도 한쪽은 유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 산식 상한을 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뒀는데, 예외는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이러한 이제 재정 준칙을 이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시,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경기가 둔화 시에는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아까 지금 마이너스 한을 3%로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4%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융통성을 더 준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준칙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에 이제 반영해서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회의 통제를 안 받고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요걸 또 수치를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60%, 그걸 뭐 70%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 통합재정수를 그걸 뭐 마이너스 5%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융통성을 준 거는 이 재정 준칙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달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취임했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5월달까지는 이러한 재정 준칙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거든요. 이 40%. 근데 이제 올해 이제 40%를 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한국형 재정 준칙을 이제 60%까지 늘리는 거죠. 늘리되 이 적용 또한 25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는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정 적자가 나도 또 이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는 뭐 제한 없이 이렇게 계속 돈을 이제 퍼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면죄부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앞에서 한국형 재정 준칙에서 살펴본 그 수치들을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인지 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DP 대비 국가 채무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 채무 값은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제 획득했고, 그 다음에 이 GDP는 명목 GDP인데, 왜냐면 국가 채무가 이제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GDP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명목, 그러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GDP가 아니고 명목 GDP를 2020년 10월 기준으로 된 IMF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IMF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2020년 거는 이제 올해 아직 GDP가 안 나왔는데 19년까지 수치가 있는데 2020년 거는 이제 추정이 되겠죠. 근데 가장 최근에 추정된 게 이제 IMF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IMF 자료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박근혜 정부,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초인 2013년도에는 32.6%고 2015년도에는 35.7%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에서 6%를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유지하고 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38.1%로 이제 확 뛰고 2020년에는 지금 기획재정부의 그 예상한 수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GDP도 이제 IMF에 추정한 수치를 봤을 때 2020년에는 44.6%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지켜왔던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게 되는 시점이죠. 많이 넘죠. 44.6%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2025년부터 적용하는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상했을 때 2024년까지 거의 60%를 이제 근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이제 60%를 적용하면 다음 정부는 거의 이 국가 채무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2013년도에는 0.9, 그 다음에 14년도 0.5, 그 다음에 15년도에 0, 그 다음에 16년도에 1%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가죠.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금 요거를 이제 통합 재정 수지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기획재정부 자료에 8월달 기준입니다. 여기 8월달. 아직 이제 연말 12월까지 자료는 안 나왔죠. 이게 8월달 기준으로만 할 때, 볼 때 이게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이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즉,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2025년부터 적용되는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 적자가 마이너스 3%가 하한이었는데 2020년도 8월 기준으로 봐도 벌써 그 하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 적용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가 나도 이상 없는 거죠. 요것도 이제 또 25년부터 적용되면은 면제부가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임기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입니다. 앞에 이제는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이제 봤는데, 요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이란 거는 정부에서 수입한 거, 세금 걷어들여 수입한 총 수입에서 이제 나가는 거, 총 지출을 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총 수입이 뭐냐면 우리가 4대 보험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보험 내는 것까지 총 수입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실질적인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죠. 그거를 보기 위한 게 바로 이제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이제 좀 보면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보다 더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요 한번 보시면은, 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2013년도에 마이너스 1.4, 14년도에 마이너스 1.9, 16년도에 마이너스 1.3이었고, 현 정부 들어서 19년도에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 관리 재정 수지도 8월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가 8월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1입니다. 그럼 연말 되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보는 거는 통합 재정 수지가 아까 마이너스 3.7이었는데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관리 재정 수지는, 그러니까 4대 보험 기금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안 좋은 거죠. 이 더 안 좋은 이 지표는 정부가 이제 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사용한 거죠. 보다 좀 양호한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2025년부터 마이너스 3%를 한원으로 둔 거죠. 근데 이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은 이제 더 실질적으로 더 지키기가 25년부터 적용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유리한 쪽을 이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하고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 간에 이제 이 곱한 거 아까 곱한 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곱한 그 종합 산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1 값이 1을 이제 상한선이 1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곱한 값이 1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2013년도에 마이너스 0.2, 14년도에는 마이너스 0.1, 16년도에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0.1, 2020년도에 0.9. 이건 이제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은 이게 0.9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니까 1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통합 재정 수지가 이제 8월 달 기준이니까 연말 되면 이걸 이제 값이 더 안 좋아지니까 이게 1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는 또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면죄부가 주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를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속도가 엄청 늘어서 결국 올해 전 정부에서 지켜왔던 이 4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학회 가장 권위 있는 곳이죠. 경제 분야에서 이 한국 경제학회 학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형 재정 준칙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잘 뜯어보면은 이 정부의 돈을 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돈을 뭐 제한 없이 써라. 뭐 이러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나오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뭐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봐야 국민이 감시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우려를 표명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형 재정 준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국가 부채가 느는 것에 대해서 뭐 제한 없이 큰 지장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준 것이 바로 이 한국형 재정 준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